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더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투상도 있죠? 등각 투상이다, 그죠? 여기가 이렇게 이 기준점이 되는 요 지점이 이렇게 하니까 120도가 되죠? 120도 수직선 세우고 120도, 120도. 예, 이렇게 놓여진 형상을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투상이 등각으로 되어 있는 거. 얘의 특징은 정면이나 우측면이나 평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네요. 자, 이 형상에 대해서 어, 이런 생각에, 그죠? 이 형상에 대해서 제가 추상을 할 건데, 이제 정면도만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등각으로 놓인 부분에 대해서 정면을 그리겠다 그러면 어느 방향이 정면일 것 같습니까? 이 방향일까요? 이 방향일까요? 이 방향일까요? 어, 이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라본 모습이 이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예, 맞아요. 투상도, 이게 정면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 원이 있고 치수가 다 없는 듯 하면서도 잘 찾아가 보면 다 치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2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에 이렇게 뭔가 뭐 뻥 뚫려 있는 것 같죠? 밑에 선이 없는 거니까. 이 선은 이 끝까지 이렇게 뚫려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숨은 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뭐 그런 특징. 그리고 여기도 뻥 뚫려 있는 부분이고, 주의할 건 여기에는 뚫린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면서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X라인 이용해서, 됐죠? 수직 수평선 하나 그리고요. 여기 중심을 어디로 두면 좋겠습니까? 딱 봐도 여기서 뭔가 치수가 다 시작하죠. 밑으로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 뭐 찾아가는 꼭대기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중심이라고 그리고요. 내경 외경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파이고 30파입니다. C 엔터, 중심 콩 찍고 D 엔터 17파이고 C 엔터, 중심 콩 찍고 D 엔터 30파입니다. 그런 거. 이 수평 중심 기준으로 바닥까지는 24라고 돼 있죠. 옵셋으로 24라고 주고 수평을 바닥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상 없고. 자, 요 바닥 기준에서 여기 두께는 10mm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옵셋으로 10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립니다. 까지. 자, 됐죠? 자, 근데 잠깐만요. 치수를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네요. 뒤에 라인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다, 그죠? 그리고 얘는 DDI 쳐서 얘는 30파이고 이건 17파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 선이 지금 중첩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조금 형상적으로 치수적으로 안 맞다는 소리예요. 쟤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 24라고 하는 숫자가,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이 중복되거든요. 이게 밑으로 파먹었다는 소리인데 분명히 얘는 느낌상에는 이게 분명히 파먹었다면 이렇게 표현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묻히게 되면. 그래서 여기 24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도면을 뭐 주신, 혹은 이 도면을 혹은 뭐 이 도면도 어떤 과제라 받았거나 아니면 연습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24라는 숫자가 24가 아니라 34가일 수도 있습니다. 34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30일 수도 있고. 어쨌든 24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심이 이렇게 가죠. 여긴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낄 땐. 이해되셨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여기 24가 이 바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천을 추적해 보면 요 안쪽에 있는 이 라인을 가지고 이거 24라고 추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편으론 24가 바닥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선 있죠. 근데 얘도 여기까지는 치수는 없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거 5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합리적으로. 그러면 사실 이게 얼마냐고 보면 여기까지가 24고 바닥에는 5mm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시고 옵셋으로 5mm를 얘를 더 내리는 거예요. 옵셋으로. 자, 이거 치우고요. 네, 이건 치우고, 이거 치우고, 옵셋으로 24라고 주고 얘를 여기까지가 24고요. 옵셋으로 5mm를 얘를 하나 더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10mm를 내리는 5mm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얘는 써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고 여기는 5mm가 더 튀어나왔고 안쪽으로 5mm가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요거는 한번 물어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과제로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 도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 중심이 저는 여기 같다는 거예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렸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신 것 같긴 합니다. 됐죠? 그래서 24는 여기입니다. 여기 안쪽까지 여기를 24로 저는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야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이상 없고 사실 이거 해결하고 나면 거의 해결한 겁니다. 옵셋으로 38 나누기 2라고 주고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 보내겠습니다. 자, 이상 없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요거 지우고요. 트림으로 경계 잡고 요거 지워주시면 바닥은 완성됐죠. 자, 안쪽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으로 10이라고 주고 좌우로 해주시면 되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지우고 트림으로 지우고 트림 잡아주시고 지우고 지워주시면 바닥은 끝났어요. 자, 상단에 아이고 헷갈리죠? 상단 부분은 여기 모서리 끝에서부터 선이 보시면 이 선이 모서리에서 붙어서 쭉 올라가다가 선이 여기 중간에 선이 뭔가 사라지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대체로 여기 탕젠트 선, 접선에서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다. 자, L 엔터, 중심 콩, 끝점 콩 찍고 탕젠트, TAN 엔터, 탕젠트 선을 붙여주고요. 여기 건너편에도 있죠. 미러 기능 이용해서 미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3mm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3mm죠. 그러면 X라인으로 수평선 하나 그어주십시오. 보조선으로. 옵셋으로 4mm 바닥에서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C 엔터, 중심 교차점 콩 찍고 5는 그냥 5니까 R5니까 그냥 5 주시면 R5가 잡히죠.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수직선상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4분점에서 연결된 L 엔터 4분점 찍고 땡기고 4분점 찍고 땡겨주시고 얘는 지우고 트림으로 요거 사이 경계 잡으시고 지우고 요건 지우면 안됩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자, 중심선인 부분들은 지우면 안되겠죠. 요거는 브레이크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레이저 지우고 중심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나 지워주시고 이레이저 지우고 바닥선은 얘하고 얘 기준으로 지우고 이거 지우셔야 될 것 같고 브레이크로 요만큼 끊어주시겠죠. 자, 중심선이어야 되는 건 선택하셔서 레이어 들어가셔서 예, 그죠.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요. 치수까지 넣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 잡고요. 자, 형상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십시오. 치수는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도면을 그리면서 치수 넣지 마세요. 아까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뭐 치수가 이게 24고 5mm고 뭐 10mm고 뭐 17파이고 38이고 얘기했던 건 그림을 그리면서 검증하는 게 좀 필요해요. 보통 이게 이제 검증을 다 그려놓고 검증을 하다가 하면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서 빨리 그리겠지만 단점은 다 그려놨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 불량이 생기면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그런 형국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자, 형상적으로 이상 없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수문선은 이 도면상, 이 정면도상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정면의 형상은 디귿자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선이 빠져 있고요. 치수가 없는 이 부분은 임의로 했습니다, 제가. 요건 5mm, 5mm로, 여기 5mm, 여기 5mm로 줬고, 24의 숫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저는 정의 내렸습니다. 이거를 바닥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선이 겹쳐요. 아까 보셨겠지만, 주의하십시오. 그런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형상적으로는 17, 38 이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5mm라고 하는 숫자는 정면도상하고 정면도에서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정면도에서 표현할 부분은 아닌데 근데 이 5mm라고 하는 이 부분의 역할을 잘 보면 상단에 30파이의 원통하고 바닥에 있는 디귿자하고 얘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닥 기준의 위쪽이 얘로 인해서 지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이 안쪽 5mm의 여기 이 안쪽 이 부분을 우리는 리브라고 불러요. 리브라고 불러요. 자, 리브라고 생긴 이 형태는 이렇게 정면상에서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중심선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해칭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여기다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가는 시선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두께 5mm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보이는 이 정면의 방향을 얘를 반 뚝 잘라가지고 90도로 틀어가지고 우리가 이 두께 5mm를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그럼 이 선 기준으로 rotate라는 명령 쓸 거고요. 얘 선택하시고 엔터 여기 인근에서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를 C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얘가 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중심선으로. 요 5mm에 해당하는 두께를 여기 중심선 5mm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선이 90도로 회전하면 되죠. 90도로 회전 주겠습니다. 요거 직각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요 선은 리브로 그릴 여기에 중심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브의 두께는 이 리브 형상의 두께인 5mm를 표현할 거니까 옵셋으로 5 나누기 2라고 주고 얘를 위로 얘를 밑으로 줄 겁니다. 즉 그래서 여기는 DAL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를 표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다.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이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카피 하셔서요. 해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칭은 열린 공간에서는 해칭이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 주시고 트림으로 트림 줄 필요 없습니다. 해칭 H 엔터로 주시고요. 해칭의 패턴은 안시 31번이라고 주고 여기하고 여기를 줄 거고 됐습니다. 자, 잘 안 보이죠 해칭이. 요거를 한 0.5mm로 다운시키면 해칭선이 좀 더 보이는데 조금만 더 나오게 하겠습니다. 좀 촘촘하게. 그 다음에 해칭의 방향이 여기 있는 결하고 좀 이렇게 좀 티가 잘 안 나죠. 그래서 각도를 조금 한번 줘보도록 하죠. 한 45도 정도? 그래도 좀 너무 하네요. 한 30도 정도 주면 해칭이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고 됐죠? 요거 지우고 트림으로 요거 뒤에 날려주고 요거 빼주시고요. 자, 브레이크로 여기 빼주고 브레이크로 여기 빼줍니다. 그리고 감쌌던 이 바깥쪽의 라인은 가는 시선으로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리브의 두께의 이 외형 쪽은 가는 시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매치 프로 중심 기능으로 요거 중심선 바꿔놓고요. 중심선 표시가 안 나죠. 자, 특성창 CH로 들어가서 얘 선택하시고 선 종류 축척 얘일 텐데 0.5로 낮춰주시면 중심선으로 생길 거예요.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컨트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뚱맞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살 두께가 여기 5mm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통상 리브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꺾여서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R이 잡힌 거는 그만큼 여기인데 R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잡힌 건데 얘는 형상적으로 R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직각으로 이렇게 날선 것처럼 보여요.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항상 이게 맞다는 소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리브 표현을 여기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여기 도면에 숨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기계제도 통칙상에서 보면 리무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두께를 표현해 주게 돼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자, 이제 취소 한번 줘보도록 하죠. 얘는 사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긴 합니다. 근데 반만 그린 건 아니고 전체를 다 그렸어요. 자, 뒤에 라인 닫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이렇게 하나 주고요.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간격. 뒤에 라인 닫히시고 바닥 그러면 전체 폭이 나오겠죠? 이상 없고 자, 뒤에 라인 닫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m입니까? 5mm죠. 치수를 바깥으로 빼도 좋긴 한데 바깥으로 빼면 선이 중간에 이쪽 선이 여기를 걸쳐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니면 물체 안쪽에 형상 안쪽에 준다던가. 근데 보통은 형상 안쪽에다가는 치수를 표현하는 것보단 대조는 바깥쪽으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쪽에다 치수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라인 닫히시고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아까 10mm였죠. 10mm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라인 닫히시고 치수가 이 24라는 치수를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치수 안 넣겠습니다. 저는 이 치수가 조금 이상해요. 어쨌든 얘는 느낌상에는 원래는 얘를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이 치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겹치니까. 안면서 안쪽이랄 것 같아요. 안쪽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치수를 바닥에서부터 얘를 치수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거 네. 되셨죠?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통상 보면 치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 표현하는 것도 사실 좀 제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특이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주겠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따로 주진 않고요.
여기다가 이런 표현 할 거예요. 잡아서 R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R5라는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괄호로 R 잡고요. 여기는 R 잡혀있다. 대신 맨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기는 R 잡혀있다. 꼭대기는 여기고. 다만 이런 표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얼마, 참고로 이 치수는 얼마다. 여기는 R 잡혀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DDI 엔터 치시고 안에 직경 하나, 바깥쪽 직경 하나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없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잡힐 것 같아요. 되셨죠? 지름 주고, 지름 직경 주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았네요. 얘는 치수가 꺾여 있죠. DAL이라고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꺾어서 치수, 각 대각선으로 치수 줄 수 있습니다. 요 5mm도 치수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치수예요. 간혹 여기를 이렇게 띄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이럴 필요가 없죠. 네, 그런 것들 인터넷으로 저장입니다. 이제 치수 설명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치수 설명 중에 중요한 치수들이 사실 여기에는 치수 중요한 게 한 개 빠졌어요. 다른 것보다도 치수 굳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 좋은데 여기 치수가 반드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좀 이상한 부분도 몇 군데 보이지만 맨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되는 전체 높이 치수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물론 다 계산하면 나와요. 계산해서 그렸으니까. 근데 전체 치수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도면을 보시면 전체 폭이 있고 여기도 폭이 있죠. 전체 높이가 따로 있죠. 예, 맞아요. 전체 높이, 전체 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치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이게 전체 치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강조하지만 이 전체 치수를 가지고 이 소재의 크기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물로 물론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플레이트를 모아가지고 용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머신센터 가지고 한 판을 가지고 다 가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에 전체 치수가 없으면 이 소재 자체를 어떻게 구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 치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반드시 도면상에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그거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치수가 있고 치수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죠?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에는 치수는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상에 보면 위치도 나쁘지 않은 위치네요. 무브 기능으로 잡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뭐 간단한 도면 같지만 그죠?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게 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뭐 도면 그리는 사람의 어떤 능력, 실력도 검증이 될 거고 그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도면 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사람 혹은 뭐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도 치수의 위치를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